자, 산전 유방 관리. 자, 유방은 여러분 가슴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 전부터 이 유방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 관리는 언제 하냐 봅시다. 유방 보호는 임신 후반기에 실시하면 되는데 초임부, 즉 임신을 처음 하고 아기를 처음 낳는 초임부는 임신 몇 개월부터 5개월부터 실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정도 중성 비누와 물로 닦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유두를 단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두가 여러분 굉장히 야들야들한 부분이어서 아기가 막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젖꼭지에서 피가 난다거나 막 고름이 나온다거나 너무 아파가지고 굉장히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서 마찰시켜가지고 유두가 조금 단단해지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임신하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알맞는 브래지어로 잘 지지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신 중에는요. 태아의 골격 형성과 모체의 치아보를 위해서 뭘 섭취한다? 칼슘을 섭취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여러분 뭐 나왔어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된다 나왔죠? 그러면 임산부는 칼슘하고 뭐?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덧은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덧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임신해서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산부는 여러분 입덧이 심한 임산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전에 즉 누워서 비스킷 같은 마른 음식을 조금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과식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부인과 환자 진료를 위한 책이 나와요. 절석위, 세석위.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이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가 절석위, 세석입니다. 분만할 때, 즉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 받을 때 취하는 자세가 절석위, 세석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임신 말기 시 정맥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맥류는 이 정맥에 피가 많이 고이면서 이 혈관이 통통해지는 것을 정맥류라고 해요. 근데 임산부들은 여러분 정맥류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증대된 자궁이 복부에 있는 정맥을 압박하면서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다리에 정맥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맥류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반 고위, 트렌들렌버그 기억나세요? 머리는 바닥에 있고 다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리에 모인 피들이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게 취해주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할 때는 신축성이 있는 탄력 양말이나 붕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 탄력 양말은 언제 신냐? 언제 신냐? 일어나자마자. 우리 여러분 다리 되게 종아리 뚱뚱한 친구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얇다는 걸 혹시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피들이 누워서 자는 동안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서 하지에 피가 안 몰렸기 때문에 다리가 날씬한 거거든요. 이 날씬한 상태에서 탄력 양말을 신어줘야지만 이 정맥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쪼이는 의복은 피하고요. 가볍게 걷는 운동이 좋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해야 되고요.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 볼 때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엽산 볼까요? 엽산은 여러분 영양제예요. 이 영양제는 언제 쓰이냐면 적혈구 생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엽산이 되겠습니다. 이 엽산이 부족하면요.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태아 성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엽산의 보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산부는 아까 뭐였어요? 단백질 섭취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 섭취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엽산도 섭취를 해 주어야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 보시면 임산부의 빈뇨 나와요. 빈뇨는 여러분 오줌이 자주 마려운 게 빈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궁이 커지면서 이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언제 심하냐면 임신 초기하고 말기에 심합니다. 중기에는 조금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초기에 자궁이 부풀어 오르면서 방광을 누르는데 이 몸이 너무나 신기한 게 방광이 처음 눌려보잖아요. 자궁 때문에. 처음 눌려봐가지고 임신 초기엔 오줌이 자주 마려운데 얘가 적응을 해요. 그래서 중기에는 빈뇨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말기에는 너무 태아가 커버렸기 때문에 자궁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빈뇨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빈뇨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심하다는 거 알아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임신 말기에 임산부에게는 뭐가 제한된다? 나트륨이 제한됩니다. 나트륨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임산부에게는 단백질, 칼슘이 필요하고 엽산도 필요한데 또 하나 추가되는 거는 철분이 필요하고, 없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나트륨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철분이 필요한 이유는 혈액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빈혈 기억나세요? 피는 많아졌지만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의 양은 아직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적인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을 복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분이 부족할 때는 뭘 먹어줘야 되냐? 철분 부족 시에는 살코기, 간, 생선, 달걀, 노른자를 섭취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파니콜라우 검사 한번 볼까요? 자, 파파니콜라우 검사는요, 뭘 보는 검사냐면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 파파니콜라우 검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자궁 경부예요. 여기는 질이 되겠고. 이 파파니콜라우 검사는 여러분 면봉을 질내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궁 경부를 이렇게 쓱 닦아보는 거예요. 닦아서 이 면봉을 다시 꺼낸 다음에 검사해보면 거기에 이 자궁 경부 암 세포 같은 것들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궁 경부 암에 걸린 거지. 그래서 이 파파니콜라우 검수는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파파니콜라우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면봉이나 브러쉬가 필요하고 슬라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면봉을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얘를 배양시키거든요.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면봉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 밑에 임산부의 불편감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했을 때 부종이 있을 때 이 부종 예방법 보시면 뭐 다리 높게 올리기, 족욕하기, 그 다음 저염식단, 압박 스타킹, 왼쪽으로서 누워서 자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회차에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 봅시다. 30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58, 59, 60, 61, 62, 64, 65, 67, 69, 70, 71, 74, 75, 76, 79, 80, 84, 85, 86, 87, 90, 91, 96, 99, 100, 101, 104, 105, 109, 110, 111, 114,
총 32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푸셔서 저한테 회신을 해 주셔야 출석이 체크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